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부터 일어나서 시장을 새벽부터 진을 빼고 봤는데 전혀 반등을 하지 않는 그러한 공포의 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침에 이제 미국 시장이 또 한 번 저렇게 박살난 걸 보고 오늘은 한국이 먼저 반등할 것이다. 이러한 또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늘 한국 시장이 최근에 와서는 먼저 시장 분위기를 돌려놓고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정도는 뭐 전략 후보와 뭐 이런 식으로 좀 좁혀가면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너무 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한 줄 요약을 하고 오늘 시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아침에 참 뭔가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네, 뭐라고, 이 장을 설명을 해야 될까? 또 전망은 어떻게 하고, 맞지 않는 이 전망, 이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글 쓰고, 또 카페에 먼저 글을 쓰고, 또 블로그에 올리고, 또 유튜브 방송 내용을 좀 만드는데, 답답하죠. 답답하고 힘들고, 한 줄 한 줄, 한자 한자 쓰는 게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은 최근에 참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 이제 4월, 5월, 뭐 우리가 제가 변태적인 하락장이었다. 한국이 3월, 4월,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을 때 그런 시장도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이 변태적 하락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오늘 좀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장이 시작되고 끝날지 참 궁금한 하루입니다. 금일 새벽에 끝난 미국 주가 추이를 보면 뭐 전혀 반등 없이 끝났죠. 네, 오히려 막판에 더 크게 무너지는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은 영국은 1.53, 프랑스는 2.67, 독일은 2.43, 전부 폭락을 하면서 장이 끝난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어제 이제 상해는 의외로 이제 1% 이하에서 하락하면서 장이 그나마 버텨주는 그런 모습. 닉케는 3% 넘게 하락을 했고 항생도 3% 넘게 하락한 극심한 약세장으로 장이 끝을 났습니다. 오늘 아침 경제방송이 전하는 글로벌 시장의 키워드 투자 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3대 지수 52주 신저가 S&P 500 고점 대비 21% 하락했다. 보통 고점 대비 20% 하락하면 전형적인 약세장에 들어갔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하죠. 모건 스탠리는 증시 아직도 리스크가 완전히 반영된 건 아니다. 이렇게 또 한 방 더 매기는 그러한 공포감을 조성했네요. 그러나 JP 모건은 S&P 500 연말까지 하락폭을 많이 할 것이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IB도 있습니다. BOA는 연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을 고수할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자이언트 스텝 75bp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번에는 50bp를 인상을 하고 꾸준히 뭔가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하는데 저는 차라리 1%에 100bp를 올리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빨리 올리고 충격을 빨리 끝내는 그러한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잘 들지 않는 면도칼로 사람을 찍찍 긋는 것보다는 잘 든 칼로 목을 한가방에 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상황도 있는 거죠. 지금은 잘 안 든 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리는 것보다는 잘 든 칼로 한 방에 100bp씩 올리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치 않을까. 그런 충격요법이 필요한 그러한 경제 상황이다. 인플레이션 상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동안 실업률이 높아질 그렇죠. 금리를 올리면서 아직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이 고용이란 시장을 망가뜨리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가장 앞서는데 이러한 것들이 미국 그 경제 시장 여의도 미국 뉴욕 월가에서도 많은 그런 걱정으로 나타나는 우려 표명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플레도 잡지 못하고 경제도 망가뜨린 최악의 케이스가 가장 우리에게 공포스러운 거죠. 그게 한 번 더 우리를 바닥으로 끌고 갈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잡을 수는 없지만 실업률이라든지 소매 판매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수술을 할 수 있는 기본 체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저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폴 그루먼이 70년대 경험한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는 아니다. 나름대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줬네요.
제레미 시겔이 지금 투자하면 1년 후 후회 안 할 것이다. 지금 매수할 때다. 투자의 대가들은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장중 한때 23,000달러를 하회했는 2020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인은 우리의 대안이 아니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모건 스탠리 CEO가 경기 침체 가능성을 5대5로 봤다. 버냉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 연착륙이 가능하다.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 우리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러한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잘 새기며 이 어려움을 잘 견뎌야 될 것 같아요. BOA는 미 연준 6월 0.5% 금리 인상에서 이건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자, 향후 전망 한번 봅시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속되면 미 연준이 긴축 강도를 더욱 강화하거나 그리고 강한 긴축 강도를 더 길게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적이다. 더 길게 이어갈 가능성. 뭔가를 한 칼에 해결하지 못하고 질질질질 끌면서 이어갈 이 위험. 이게 이제 경기 침체를 가장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위험이죠. 그래서 차라리 100bp를 2번 빠르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올해 남은 FOMC에서 6월 50bp, 7월 75bp, 9월 50bp, 11월도 50bp, 12월 25bp 인상해서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5까지 높게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저는 이 시나리오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연축 긴축 정막 강화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우려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죠. 이러면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에 대한 그 두려움이 또 전제하게 되는데요. 원화 약세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주식시장의 침체를 가져올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25bp가 아니라 50bp씩 올릴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한국은행 연말까지 4번의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은 불가피해 보이며 연준은 실제로 패드워치 전망만큼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기준금리 역전폭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한국도 50bp를 여러 번 올릴 수 있는 4번 남았는데 이러한 가능성. 이러한 우려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고 원화가 약세로 돌아섰다는 거죠. 이는 외국계 자금의 유출로 이어져 코스피 약세로 연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편 4월 미국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낙폭이 작은 모습을 보였는데 금일 한국 주식시장의 낙폭이 미국 주가지수 낙폭에 준하는 수준이었던 이유는 미국과 한국의 주식시장 낙폭 차이가 축소된 영향도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4월, 5월 미국보다도 잘 우리가 버티고 견뎌왔는데 오늘 어제죠? 어제 크게 낙폭이 크게 확대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디커플링이 일어나지 않고 미국과 한국 주식시장 낙폭 차이가 축소됐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을 반영한 게 아니냐, 기준금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단 시장은 15일 날 발표될 미국의 소매 판매 그리고 15, 16일 날 있을 미국의 연준 회의의 결과를 보고 뭔가 단기 방향성을 정할 확률이 높아 보이죠. 6월 FOMC를 지켜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주식시장의 당면한 관전 포인트는 미국 인플레이션 피크아웃과 실물경제 둔화 어느 쪽이 더 먼저 확인되느냐 이건 거죠. 주식시장의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물가 피크아웃 모멘텀이 강화될 필요가 있었는데 이번 5월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에서 기술적 반등 기대는 후퇴 중에 있습니다. 한편 지금은 FOMC를 앞둔 블랙아웃 기간, 연준 위원들이 FOMC를 앞두고 공개 발언을 하지 않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연준의 해석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기도 어려운 깜깜이 장세에 들어간 것은 6월 15, 16이 아니라 6월 14, 15 현지 시간으로 FOMC를 지켜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지켜보고 대응하면 이미 늦죠. 뭔가 빠른 자기 나름대로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뭔가를 전략을 짜기가 참 어려운 시장이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질 것을 대비해서 팔아야 하느냐 아니면은 이 악물고 모른 척하면서 견뎌야 하느냐 단순한 이 두 가지의 선택만 남아 있는데 이걸 선택하는 거 5대5인데 홀짝인데도 이렇게 선택하기 어려운 거죠. 오히려 홀짝이 훨씬 더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이번 글로벌 대폭락 장세를 되돌릴 유일한 국가는 저는 한국과 중국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나라 주가가 먼저 반등을 감행하고 또 유럽이 그 다음에 돌아서고 미국이 그 다음에 마지막 돌아서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죠. 만약 오늘 한국 시장에 반등을 한다면 그 이유는 납폭과대와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 이 두 가지가 혹시 좋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6월 3일 날 발표됐는데 5.4입니다. 미국은 8.6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그나마 CPI가 좀 낮은 편이죠. 우리나라는 이미 CPI를 6월 3일 발표한 관계로 CPI 지수에 자유롭고 다음 달 등에는 소폭이나 하락할 가능성, 피크아웃을 치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서 미국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음 지수가 중요한 것은 미국 소매 판매 지수인데 미국 소매 판매 지수가 15일 날 발표될 예정이죠. 현지 시간으로. 소매 판매 지수가 강하게 버티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경기 침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미국 FOMC 미팅이 진행되면 불확실성이 하나둘씩 제거되고 그리고 경기가 침체보다는 여전히 확장세에 있다는 신호가 지속되게 나온다면 주가는 기술적 바닥 탈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미국 소매 판매가 YY로 0.9였죠. 네.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 크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하락 공포가 오늘 오전장을 짓누를 것으로 전망되나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주식시장은 반등과 소폭이나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공포에 투매하는 것을 주의하는 내공 있는 하루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눈 감고 버텨야죠. 네. 현금은 무조건 버텨야죠.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어요. 10% 정도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이제는 버텨야 되죠. 단기 반등이 언제 치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버텨야 될 시기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애벌레가 세상의 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나비라고 부르죠. 희망에 대한 우리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오늘처럼 글쓰기 싫은 날에도 생각을 다듬고 썼는데 과연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떠나서 참 어려운 장. 저같이 30년 펀드 매니저 출신도 아침에 글을 쓰기 싫을 정도의 그 두려움과 공포에 쌓인 장인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친구분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장을 겪으셔야 될 것 같은데 배에 힘 꽉 주고 눈을 감으십시오. 네, 그리고 즐기는 거죠. 공포도 즐기는 거죠. 참다 보면 또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시간이 다가와 올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 주식시장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이 늘 반등의 선봉에 섰다는 그러한 그 의미를, 그러한 과거의 모습을 꼭 기억하고 희망을 가지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즐겁지 않지만 즐겁게 출근하시고 즐겁게 커피 마시고 동료분들과도 즐겁게 웃으시고 또 가족들에게도 환하게 그렇게 스스로 행복을 연습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